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사이오닉 AI의 송영숙입니다. 하루 종일 발표 들으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저 발표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지금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10년 이상 오래 작업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고 마지막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요즘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급하게 막 드시는 분도 있는데 천천히 드세요. 네, 저는 그 본캐와 부캐를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본캐는 이제 몇 년 전에 작년에 박사를 졸업하고 그 사이오닉 AI에서 정책 총괄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어원이라든가 니아에서 데이터 구축 일을 좀 했었고요. 부캐는 한 10년 전쯤에 그 오픈 스터디, 그러니까 스터디를 진짜 모든 것을 오픈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그 위에 파이콘 키노트라든가 자이언츠 컨퍼런스 랭콘을 운영한다든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부캐 커뮤니티 캐리어를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캐릭터를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좀 생계형 업무만 해서는 재미도 조금 떨어지고 성장도 좀 느려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는 그 현재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배워서 바로바로 사용하는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앞에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10년 후의 나를 위해서 좀 천천히 급하지 않게 진행해야 될 일도 있는데, 즉 지금 써먹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내 선호에 따라서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지식, 즉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스터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자연어 처리 기초 스터디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여서 제가 한 모든 인사는 거의 다 안녕하세요 뼈문과 초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고, 이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렇게 스터디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스터디가 한 30개 이상 늘어나면서, 물론 제가 다 참석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밌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또 시간표를 짜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래서 한 30개까지 늘어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스터디 같이 하셨던 분들이 오늘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수님 어느 스터디에 계시나요? 아니면 제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스터디에 번개로 오시는 막 이런 분들도 있곤 했습니다. 이런 게 14, 15, 16, 17, 한 3, 4년간 스터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팀을 빌딩하고 리딩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단 제가 코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코딩을 알려주시면 저의 전공인 음성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모임을 개설했습니다. 사실 이 모임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몇 세 명만 모이면 일단 스터디를 해보자라고 열었는데, 그때 한 20명, 25명 이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약간 30분 정도 음성학을 하고 뒤에는 한 1시간 반 정도 음성학을 코딩하는, 약간 이런 두 개의 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게 많아지고, 관심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생물 정보학 하시는 분들은 또 생물 정보학만의 스터디를 만들고, 또 코딩 뭐 파이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파이썬 기초 스터디를 열고, 이러면서 모임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자가 오실 줄 알았지만 사실 전공자가 오시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 커뮤니티 모임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발표를 하면서 이제 모르는 건 서로 일깨워주기도 하고 좀 더듬더듬 이렇게 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제 전공이 아닌 분들에게 전공을 설명하는 스킬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벽을 쌓고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제 벽을 허물고 모두의 지식으로 증강하면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만 즐겁고 또는 저희 스터디에 오신 분들만 즐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스터디 한 내용을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깃허브에 남기고 그것들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데이터그램이라든가 이런저런 그 페이스북 그룹들에 공유해서 다른 분들도 그 내용을 보시고 참여하시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이렇게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그룹도 이때는 한 1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지금 폴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터디별로 폴더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만든 것은 아니고 역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각 스터디 팀장분들께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이제 규격화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의 꽃은 뒤풀이죠. 이때 뒤풀이를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뒤풀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저의 분노와 재미를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매일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까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엔 거기서 재미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걸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또 소모임이 하나 생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뒤풀이에서 일어났었고, 사실 뭐 작년 올해도 이제 연중 몇 번씩 만나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 만나다 보니까 10년지기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6년 모임 뒤풀이를 보시면 이제 치킨 정도 먹는데 이제 거의 9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것도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스터디에서 배우는 것보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오늘 당장 1분은 내가 좀 헤매더라도 이제 큰 안목을 가지고 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다면 이제 제가 10년 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0년 그리고 이제 직업도 있게 됐고, 그러면 10년 차 이상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고, 그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더 이상 저는 뼈문과 뭐 코딩 못해요는 인사를 못하게 됐고요. 지금은 AI 분야에서 이제 직업 자체가 이제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메인 분야라든가 AI 데이터 구축 이쪽에서 뭔가 기여할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열어도 이제 조그만 스터디 모임이 아니라 컨퍼런스, 적어도 200명 이상의 규모를 갖는 모임을 한 5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 현업에서 일을 하신 분들과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함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저처럼 구두 발표도 하고 포스터 발표도 하고, 그리고 모여서 스텝으로 활동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분홍색 입으신 분들이 스텝과 발표자분이신데 한 반 정도는 문과고 반 정도는 주로 이제 공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홍색 옷을 입었을 때는 거의 초기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올해 24년 랭콘 사진인데요. 주로 저희 조그맣게 보이시는 분이 이제 저희 대표님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스터디 분들이 주로 발표를 하셨지만 이제는 뭐 회사 분들도 발표를 하시고 점점 커지게 됐고요.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시키는데, 자기소개에서 저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 쉬는 시간에 이분들이 되게 잘 또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톡방 저 톡방이 생기면서 그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기술문서 작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로 이제 융합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논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역시 이제 제가 스터디에서 쌓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하면 그냥 모임 한번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발표 자료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런 것을 유튜브라든가 이제 올해부터는 인프론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 대표님이나 동료들도 발표를 시키고, 또는 이제 한국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일본 IT 현황도 발표시키고 해서 점점 조금 더 광범위한 곳에서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스터디가 다른 외국 책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스터디를 시작했다면, 이제 스터디에 모이신 분들이 워낙 몇 년 동안 스터디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번역을 해보자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책을 내고 나서는 또 한 챕터씩 맡아가지고 발표를 하고,
발표한 거를 북토크 형식으로 열어서 모임을 갖고 모임을 가진 후에는 뭘 했겠어요? 네, 또 영상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책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전파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라는 책을 같이 또 저술하기도 해서 한 1, 2년에 한 권씩은 책을 번역하거나 지금도 번역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번역하거나 책을 쓰거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논문도 썼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박사과정을 제가 졸업하고 박사과정 중일 때 이제 박사는 논문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클로 벤치마크라는 논문을 쓰고 벤치마크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이 클로 벤치마크가 어떤 특정 회사나 특정 학교에서 한 회사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 여러 학교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안에서 각자 맡은 일을 조금씩 하면서 30명이 굉장히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되어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하고 또 랭콘에서 발표도 하고 그것들이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한다면 이제 그 일에서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누가 보겠어라고 처음엔 생각을 하지만 모임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것 없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메일을 받는다는가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한 3년 전부터는 가장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가까운 데이터 큐레이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오롯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회사 일과는 상관없이. 데이터 큐레이션은 이제 데이터 구축, 데이터 생성 쪽만 아니라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자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데이터를 만들고 깃허브에도 올리시고 허깅페이스에도 이제 많이 올리시는데 그렇게 이제 올리시고 나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또는 이제 번역 데이터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데이터 만드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공개를 했는데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제 한국어 특성에 맞는 모델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랫동안 5년 이상, 박사 이상인 사람들이 모여서 목록을 만들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곳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한국어를 데이터를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이제 19년에 시작을 했고요. 링크를 정리하고 깃허브에 공개해서 깃허브에서 스타도 한 800 이상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이제 NLP OSS 국제학술대회죠. 에서 발표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딩 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좀 쉽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들과 작업을 함께 했었고요. 그 이후에 23년에 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정비를 했고 이제 파크리키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0월 한글날 즈음해서 허깅페이스에 공개한 데이터들을 한국어 데이터로 그러니까 허깅페이스에 올라간 데이터 중에서 한국어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했습니다. 초기부터 보고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큐레이션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국어 코퍼스 구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주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모델도 이제 워드2백이라는 그 초기 딥러닝 모델이죠. 이 있었고 데이터도 세종 계획이라는 그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써보셨을 듯한 요거밖에 없었던 시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세종말뭉치 정도가 정말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고 그 외에는 여기에 하나하나 주석을 정교한 형태로 붙이는 또는 특정 도메인, 법률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특정 도메인들이 막 구축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전후로 버트라든가 GPT-2, GPT-3, 챗GPT 등이 나오면서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학습 데이터의 규모도 커졌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생성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됐죠. 10월에 허깅페이스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했더니 역시 코베스티가 1위로 3만 번 이상, 오늘 봤더니 3만 3천 번 이상 다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운받아서 역시
데이터 평가에 대한 또는 데이터 학습에 대한 고민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텍스트북 데이터라든가 뭐 알파카 그리고 보면 메디컬 데이터죠. 이런 게 쭉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14일을 보시면 데이터를 하나, DPO 데이터를 하나 번역해서 공개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번역해서 데이터를 공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장표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관련돼서 또 논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여러 스터디도 그냥 저는 스터디를 열어서 운영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내가 스터디를 열기는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어딘가에 가서 이제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정도 스터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일루더 AI, 그러니까 모두의 연구소는 나이라든가 성별에 상관없이 이제 정말 모두 참석하실 수 있고 직접 랩을 열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형태의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루더 AI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그리고 지금은 아마 한국어 작업이 거의 많이 마감돼서 외국어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서 그렇지만 나는 기술적으로 딥러닝에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다 한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하셨을 텐데 이제 파이썬 한국어 사용자 모임도 역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아직 파이썬 많이 쓰시니까 여기도 지금 스텝 모집이라든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파이 코리아도 이제 발표자 모집 1년 내내 모집하고 있고 저희 랭콘도 발표자 스텝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